안녕하세요. 평택촌놈 정석투자 아카데미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은혜입니다. 오늘부터 주식투자의 지존, 주식투자의 교과서 평택촌놈 정우 대표님과 함께 다양한 주식투자에 관련된 내용들을 알아볼 텐데요. 첫 시간에는 서역 분카로와 그리고 정석투자의 개념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곧바로 오늘 교육을 담당한 평택촌놈 정우 대표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입니다. 주식 투자의 정석 파트 1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일반적으로 시청자들은 자세한 내용을 원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긴 건 또 원하지 않아요. 이율 배반적이죠. 자세하게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시간이 길어야 되는데 또 그건 또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파트마다 어떤 거는 좀 짧게 어떤 거는 길게 이렇게 시간 조절을 하니까 일률적이지 않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현재 강의하는 이 내용은 제가 각종 채널을 통해서 강의했던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초반부에는 모르겠는데 후반부로 갈수록 정말로 기가 막히게 좋은 종목들, 중장기 투자할 만한 것들, 뭐 당장 매수하지 않더라도 어느 시점에서는 매수할 만한 이런 것들을 제가 몇 종목 정도 이렇게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내용은 원리 위주로 제가 설명드리겠고요. 기본에 충실한 내용을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5년, 10년 뒤에 봐도 정말 참고할 만하다. 그리고 현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언젠가 자녀에게 권해서 이 방송 한번 꼭 들어봐라, 이랬을 때도 통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전달해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탁 말씀드릴 게 있어요. 경력이 최소한 5년, 길면 10년 이상 되는 분들은 한번 방송을 보신 다음에 6개월, 1년 뒤에 또 한번 보세요. 그러면 아마도 더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초보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한 두세 번 연속해서 들으시는 게 좋아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럼 나중에 빨리 적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 방송 내용은 제가 2012년에 출간했던 평택촌놈 정호영의 실전기법 29 이론편에 해당합니다. 적정주가와 관련된 내용은 별도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첫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평택촌놈 기술특허 적정주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촌놈 기술특허 적정주가는 제가 그동안 주식 투자를 하면서 경험했던 코스피와 코스닥 전체 종목에 대한 이론적인 적정주가를 객관화시킨 것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고유한 특징, 메이저 수급, 차트 이론, 가치 이론 등이 모두 숫자로 이루어져 있고 누구나 컴퓨터로 계산할 수 있도록 기술 특허를 2013년에 출원했고 2015년에 취득을 했습니다. 기술 특허 적정 주가의 정확성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산업적으로 객관적인 지표로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증권사에서도 고유한 적정 주가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평택촌놈 기술특허 적정 주가는 기존에 알려진 PER, EPS, PBR 등의 계산법이 아니라 제가 직접 만들어낸 계산법에 의해서 산출됩니다. 따라서 이런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정 주가는 2019년 3월 기준으로 최소 150종목, 최대 전체 종목에 대해서 무료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누구나 검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적정 주가를 활용하는 방법도 같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파트 1, 서역분카로와 정석투자의 개념입니다. 자, 서역분카로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만들어낸 일종의 그 용어입니다. 서두르지 말자, 욕심내지 말자, 분수에 맞게 매매하자. 카멜레온처럼 매수하고 로봇처럼 매도하자. 그래서 앞 글자만 땄죠. 마치 영어 이니셜처럼. 그래서 서역분카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제가 서두르지 말자고 얘기했었냐면 한국 사람들의 어떤 특유의 근성이 빨리빨리잖아요. 기본적으로 뭘 해도 서둘러요. 근데 서두른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 말의 의미를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근데 나중에 때가 되면 알게 됩니다. 제가 평소 했던 얘기 있잖아요. 투자 기간과 매매 수는 수익률과 비례하지 않는다. 10년 투자한 사람이 1년 투자한 사람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준비를 한 2, 3년 잘해서 1년 실전 투자한 사람이 준비 없이 5년, 10년 한 사람보다 오히려 돈을 더 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매매를 서두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또 하나, 매매를 10번 한 사람보다 2번 한 사람이 더 수익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충동 매매, 막 이렇게 좀 뭐랄까 좀 가볍게 준비 없이 기초도 없이 덤벼들어서 10번 하는 것보다 차분하게 시장의 메커니즘을 알고 딱 2번 매매하는 게 오히려 수익이 더 날 수도 있습니다. 보통 1년 중에 아무리 강세장이라도 3개월 조정은 나옵니다. 반대로 아무리 하락장이라 그래도 3개월 반등은 나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1년 내내 하락하는 것 같아도 그 3개월 반등 구간에서 수익 내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고수들이죠. 반대로 하수들은 1년 내내 상승하는 장에서도 그 3개월 조정을 못 견디는 분들이 있어요. 욕심내지 말자.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컬하죠. 사실 우리가 돈 욕심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욕심을 내게 되면은 이성이 작동을 안 해요. 사실 가장 이성적인 분야가 이 돈과 관련된 투자와 관련된 분야잖아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공을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서두른다고 되는 게 아니란 겁니다. 기초를 닦은 다음에 실전 투자를 해도 얼마든지 성공한다. 그런 얘기고요. 욕심을 내지 않으면 오히려 더 매매가 원활하고 오랜 시간 동안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했던 거 있죠. 진정한 고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진정한 고수는 오랜 시간 동안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하수는 어떤 사람들이냐?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동안 수익 냈다가 딱 6개월 만에 다 털립니다. 그리고 무리하게 베팅해서 2, 3년 동안 엄청난 손실을 입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 찾기 위해서 20년, 30년 동안 시장을 떠나지 못해요. 돈이 떨어지면 쉬었다가 돈이 들어오면 또 덤벼들고.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밑빠진 독에 물 붓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시험으로 말하면 그거예요. 평균 한 70점이 넘어야지 통과되는 시험이 있어요. 모의고사를 봤는데 30점, 40점밖에 안 나와요. 시험 100번 보면 뭐 할 거예요? 아무 소용없죠. 내가 준비를 잘해서 항상 시험 보면 평균 80이 넘는다. 그럼 그 사람은 합격하잖아요. 원리가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분수에 맞게 매매하자. 이건 뭐냐? 나의 실력과 나의 매매 상황과 모든 걸 고려하자는 거죠. 내가 하수인데 고수처럼 위험한 매매 하지 말라는 거고요. 내가 직장인인데 전업처럼 하길 바란다면 그건 착각이죠. 그리고 투자금이 많은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대출받아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이 돈 다 날려도 내 인생 끄떡없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여기에 맞게 스스로 조절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하수들은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자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직장인들이 전업용 종목은 뭐 전혀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가급적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대출 받았다거나 뭔가 쫓기면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더 위험한 매매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해야 돼요.
왜 날려도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위험하게 해도 상관없죠. 카멜레온처럼 매수하자, 로봇처럼 매도하자. 이게 무슨 얘기냐? 매수는 융통성을 발휘해도 되지만 매도는 정말 칼같이 해야 됩니다. 특히 어떤 거요? 손절입니다. 자, 평택촌놈의 정석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자라는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요? 돈을 벌기 위해서? 아니죠.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돈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건강 그리고 돈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돈을 벌고 그래서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주식 투자의 궁극적인 이유가 됩니다. 정석 투자의 개념, 이건 평택촌놈이 직접 만들어낸 일종의 용어입니다. 수익 추구와 위험 관리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또 위험 관리와 수익 추구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과정이 합리적인 매매를 반복한다.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보통 사람들 머릿속에 수익 추구만 있거든요. 위험 관리도 같이 있으면 오히려 성공할 확률이 높은데 초보자든 경력자든 수익 추구만 머리에 그냥 담아 있어요. 초보자들은 욕심 때문에, 경력자들은 손실 본 거 많이 하려고 항상 50대 50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과정이 합리적인 매매. 이게 무슨 얘기냐? 결과론에 입각한 매매를 하면 안 돼요. 결과론적으로 본다 그러면 위험한 매매를 해도 성공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또 계속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정이 합리적인. 다시 말하면 너 왜 이렇게 매매했냐? 누군가 물어봤을 때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했다. 누가 들어도 합리적이에요. 근데 과정이 합리적이라고 해서 항상 수익이 나느냐? 그건 아닙니다. 제가 항상 야구로 비유하잖아요. 야구에서 심판이 그러니까 주심이라 그러죠. 투수가 던지는 공을 스트라이크 볼 판정합니다. 왜 할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코스에 들어오는 공을 치면 안타 확률이 높다. 그러면 스트라이크예요. 이 코스에 들어오는 공을 치면 안타 확률이 낮다. 그럼 볼입니다. 자, 그런데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오는 공을 친다고 해서 항상 안타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확률이 높아지죠. 반대로 머리 높이 날라오는 공, 원바운드에 가까운 공, 누가 봐도 볼이잖아요. 근데 그걸 쳐도 안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속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과정의 합리적인 매매를 하자 이거고요. 위험관리 1순위는 손절 엄수입니다. 본전까지 홀딩이 비합리적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나라는 주식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망쳐요. 제가 99년에는 운영자로서 출발했고 2000년에는 평택촌놈 브랜드를 갖고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주식 전문가의 90%는 사기꾼이라고 봐요. 정말 사기꾼들이에요. 제가 이 방송 다 끝내고 나서 마지막 코너에서 주식 전문가들이 어떻게 사기를 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제가 별도의 방송을 또 전달을 할 건데요. 우리나라 그 주식 전문가들의 아주 바뀌지 않는 사기가 있어요. 뭐냐면 참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제가 1989년에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90년대 초반이죠. 예, 그때부터 이제 저도 이제 초보자 시절에 강연을 많이 다녔어요. 근데 사기더라고요. 한 번 가면 40개에서 60개를 추천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강연에서 올라간 것만 얘기하고 또 다시 또 50개 이상 추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기구나. 근데 여러 종목을 추천해요. 그 다음에 올라간 것만 적중했다고 홍보를 해요. 그러니까 초보자들이 볼 때는 그럴듯 하거든요.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 추천했다 내려가잖아요. 절대로 손절하라는 소리 안 해요. 본전할 때까지 홀딩하라 그래요. 심지어는 뭐 우리나라 주식은 3년만 홀딩하면 본전 온대요. 자, 문제가 뭐냐?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돈이 아니니까 추천해 놓고 밀려서 항의하면은 기다리면 본전 온다. 내 돈 아니니까 쉽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한 달 만에, 뭐 6개월 만에, 1년 만에, 5년 만에 본전 온 경우도 있어요. 근데 죽을 때까지 본전 안 오는 종목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10개 중에서 예를 들어서 5개는 평가 이기고 5개 평가 손해예요. 평가 이긴 걸 어떻게 해서 차익 실현을 했어요. 5개가 이제 평가 손입니다. 근데 4개는 한 달이든 2달이든 3달이든 뭐 1년이든 기다려서 본전이 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계속 본전이 안 하는 종목도 있겠죠. 그럼 그거는 잘못 배웠기 때문에 본전할 때까지 홀딩한다고 계속 지고 있어요.
역사상 최고점에서 매수한 다음에 1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홀딩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한 종목은 묶이죠? 그 다음에 또 여러 종목을 매매해요. 똑같이 5대5로 성공과 실패한다고 봅시다. 또 그 중에 또 한 종목이 또 어떻게 됩니까? 본전이 안 와요. 그렇게 5년, 10년이 지나잖아요. 결국 죽을 때까지 본전 안 오는 종목만 잔뜩 쥐고 있어요. 그래서 잘못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 과정의 합리적인 매매. 이게 무슨 얘기냐? 시황을 먼저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치 차트 순서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황을 먼저 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부터 1년 동안 지수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80% 종목이 상승합니다. 반대로 지금부터 1년 동안 지수가 하락하잖아요. 80% 종목이 하락을 해요. 확률이 어떻습니까? 차이가 엄청나죠. 그래서 지금부터 지수가 1년 동안 간다. 그러면 종목 수를 한 5개 정도 해도 됩니다. 왜냐? 5개 중에 4개는 올라가니까. 자, 그런데 지금부터 1년 동안 지수가 떨어진다. 그럼 종목 5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죠. 왜? 4개가 하락하니까. 그래서 하락장에서는 하나 하거나 안 하는 게 정석입니다. 맞거나 틀리거나 그건 두 번째 문제고요. 그 다음에 주식의 노예와 지배자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노예는 뭐냐? 항상 시황이나 비중 개념이 없어요. 지수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런 개념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항상 100%예요. 왜냐하면 비중을 좀 느리고 줄이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쫓기죠. 그리고 일상이 불편해요. 그래서 초보자 때 좀 까불다가 돈 벌었는데 결국은 다 털리고 손실 보고 나서 주식시장을 못 떠나요. 그런 사람들이 좀 한둘이 아닙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는 10년, 20년 경력자들이 아마 그럴걸요? 내 얘기하고 있네? 그럴 거예요. 무슨 얘기냐? 돈 생기면 또 뛰어들었다, 또 까먹고. 또 돈 없으면 쉬었다가. 그 미련 때문에 못 떠나고 계속 끌려다녀요. 노예죠. 지배자는 뭐냐? 철저한 정석 투자로 오랜 시간 동안 안정적인 수익을 거둔 사람이에요. 저는 제가 만든 책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주식 투자를 시작해서 만 5년이 지났을 때 그때 평가손익을 따져봐라. 만 5년이 지나서 수익 나는 게 진짜 수익이다. 왜? 5년이 지나면은 최소한 한 번, 길면은 2번 정도 큰 사이클의 상승과 하락을 경험합니다. 거기서 생존할 수 있는 사람이 이게 진짜입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는 5%만 성공합니다. 15%는 본전보다 약간 손실 보고요. 80%는 작게는 50%, 많게는 깡통이 납니다. 세상 일이 다 그렇지만 이것도 결코 쉽지 않아요. 대다수의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은 장 좋을 때 처음 시작해요. 그래서 조금 재미 봤다가 이제 겁이 없는 거죠. 장 빠지면서 손실 보고 2, 3년 동안 돈을 들이부어요. 처음부터 10억, 20억 날리는 게 아니에요.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찔끔찔끔 하다가 결국은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바닥을 못 떠납니다. 그래서 제가 꼭 그 얘기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한테 꼭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지수 대폭락기에 주식 투자 시작하라고. 그러면 훨씬 더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왜? 대다수가 호황기에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파트 1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첫 시간을 통해서 교육에 임하는 각오와 그리고 정석 투자의 개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첫 시간인 만큼 교육에 임하는 자세와 함께 정석 투자의 개요에 대해서 다양한 내용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앞으로의 내용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